일반인들에게 해남은 땅끝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학인들에게 해남은 조선 최고의 시조시인 윤선도를 비롯해 내로라 하는 수많은 시인들이 태어난 시문학의 고장입니다. 1980년대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며 옥중에서도 시를 통한 저항을 멈추지 않았던 혁명시인 김남주. 격동의 세월을 오롯이 견뎌내며 살아내야 했던 여성들의 아픔을 그린 페미니즘의 선구자 고정희 시인. 불꽃처럼 살면서 근대 시문학의 한 획을 그은 해남의 시인 고정희 시인과 김남주 시인의 치열했던 삶을 만나봅니다. 김남주 시인은 두륜산이 보이는 해남군 삼산면 봉학리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김남주 시인은 당시 명문고였던 광주 제1고등학교에 입학하지만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의 환멸을 느껴 자퇴를 하고 맙니다. 이후 검정고시로 전남대학교 영문과에 입학. 박정희 정권에 대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면서 반유신 운동의 효시가 된 지하신문 함성과 고발을 제작 배포합니다. 그로 인해 국가보안법 방공법 위반으로 구속. 8개월간의 옥고를 치르면서 전남대학교에서도 제적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감옥 안에서 시를 쓰게 된 것이죠. 바로 여기 이 집 사랑채에 와서 감옥에서부터 썼던 시하고 이제 정리해가지고 74년에 진홍과 잿더미 등 8편 시가 발표되면서 정식 시인으로 활동을 하게 되죠. 추록 후 고향 해남에 내려와 농사를 지으며 시인으로 등단한 김남주는 농촌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당시 해남에서 소설 장길산을 집필하고 있던 작가 황석영과 의기투합하여 1977년 해남 농민회를 결성하고 1978년 광주에 민중문화연구소를 개설하는 등 사회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또 유신 정권 반대 투쟁을 가장 강렬하게 펼쳤던 지하조직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에 가담해서 활동하다 적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기나긴 감옥 생활을 시작하게 된 김남주.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영혼을 불사르며 시를 써내려갑니다. 당시에는 지필목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화장지라든가 우유를 먹고 나면 우유곽 속에 들어있는 은박지를 분해해서 못으로 새겨진 시라든가 편지 속에 중간에 시를 집어여서 보낸다든가 다양한 형태로 그 감옥에서 시를 쓰게 되는 거죠. 광주 80년 5월 어느 날 밤이었다. 밤 12시 바람은 살해된 처녀의 피 묻은 머리카락을 날리고 밤 12시 밤은 총알처럼 튀어나온 아이의 눈동자를 파먹고 밤 12시 학살자들은 끊임없이 어디론가 시체의 산을 옮기고 있었다. 아, 얼마나 끔찍한 밤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조직적인 학살의 밤 12시였던가. 김남주가 집중적으로 시를 썼던 80년대는 광주항쟁 이후 감옥에 있는 시기였거든요. 당시 80년대 문학판뿐만 아니라 운동판 전체에서도 김남주 시는 하나의 이슈였습니다. 감옥에서 시가 나오면 그때 당시 광주항쟁의 진실을 고발하는 당시에 누구도 어떤 지식인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시로서 극명하게 그 사회 모순을
드러내는 시들을 썼기 때문에 그걸 읽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많은 각성과 또는 그 각오를 다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들을 썼던 것이죠. 그가 남긴 470여 편의 시 가운데 300여 편이 옥중에서 쓰여진 건데요. 그의 시는 당시 학생들의 의식학 교재라 불리며 투쟁의 노래로 만들어졌습니다. 10여 년의 복역 끝에 1988년 12월 형 집행 정지로 출소하게 된 김남주. 그는 출소 이후에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94년 지병인 췌장암으로 49의 젊은 나이에 부인 박광숙 여사와 아들 토일군을 남겨둔 채 그 치열했던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핏빛 시들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고정희 시인은 1948년 해남군 삼산면 송정리에서 농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오남 3녀 중 장녀였던 고정희 시인은 초등학교만 졸업한 채 집안일을 하면서 독학으로 학업을 이어가야 했는데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가 불이 꺼진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책만 읽어서 어머니에게 꾸중을 듣곤 했던 고정희 시인. 10대 후반에는 잡지 월간 해남의 기자로 활동하며 해남의 두륜 문학회와 목포의 흑조 동인회에 참여, 문학 작품을 습작하기 시작합니다. 1974년 광주 YWCA 대학부 간사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의식에 눈을 뜨게 되는데요. 1975년 잡지 현대시학에 부활 그 이후 연가 등의 시를 발표하면서 정식으로 문단에 데뷔하게 됩니다. 고정희 시인은 사회에 나와 일을 하고 시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독학으로 이어온 학업을 손에서 놓지 않았는데요. 그 오랜 노력의 결실로 1979년 31살의 나이에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집 누가 홀로 술틀을 밟고 있는가, 두 번째 시집 신라권 기행, 그리고 세 번째 시집인 초혼제인데요. 이 시집으로 대한민국 문학상 신인상을 수상합니다. 초혼제라고 하는 시집이 강주 항쟁에 희생된 사람들을 혼을 달래는 초혼하는 시인데, 남도 전통적인 무당들의 노래인 무가 형식을 빌려서 굿으로 할 수 있는 굿시라고 하는데, 그 시를 발표하면서 문단에도 인정받는 시인으로 이렇게 이후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1984년 고정희 시인은 또 하나의 문화라는 문화단체 창립에 참여하는데요. 또 하나의 문화는 기존의 남성 중심주의 문화에서 벗어나 남녀가 평등하게 함께 협력하는 사회를 꿈꾸는 대한문화운동 단체입니다. 이후 고정희 시인은 여성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며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깡마른 여자가 처마 밑에서 술 취한 사내에게 매를 맞고 있다. 머리채를 끌리고 옷을 찢기면서 회오리 바람처럼 나둥그라지면 음모의 징구렁에 붙박혀 증오의 최루탄을 갈비뼈에 맞고 있다. 속수무책의 달빛과 마주하며 짐승처럼 노예처럼
곤봉을 맞고 있다. 한국 문학사에서는 가장 먼저 여성주의 관점에서 그 문학 작품을 본격적으로 했던 시인으로 평가받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기독교 세계관을 가장 밑바탕에 깔면서 그 역사와 민중과 여성이라고 하는 세 고리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어떻게 그 여성 해방 또는 민중의 해방을 노래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던 여성주의 문학의 선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86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장을 맡는가 하면 1988년엔 여성신문 창간의 주역으로 활약, 여성의 문제를 대중매체로 공론화하는 데 앞장섭니다. 1990년엔 아시아 종교음악연구소의 초청으로 필리핀에서 1년 동안 탈식민지 시와 음악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여성 문제에 대한 시각을 아시아로 넓혀나갑니다. 바쁘게 일하느라 시를 쓸 시간이 없다고 투덜대면서도 새벽 5시만 되면 어김없이 책상 앞에 앉아 시를 썼다는 고정희 시인. 1991년 안타깝게도 평소 즐겨 찾던 지리산에서 갑작스럽게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43년의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총 11권의 시집을 남긴 고정희 시인은 1980년대 거의 매년 시집을 낼 정도로 불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생가 뒤에 있는 고정희 시인의 묘 앞에 서 있노라면 그녀의 시들이 조용히 말을 걸어오는 듯합니다. 그 모든 이 해남 출신들의 시인들의 생애사를 보면 땅끝이라고 할 만큼 그 중앙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고립되어 있는 곳인데 한결같이 한 개인사를 보면 다 아픔과 가난과 고독, 억압 이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결핍과 고독 속에서 그 문학의 꽃을 피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연한 서정성으로 여성 문제를 깊이 있게 그려낸 고정희 시인. 그리고 시대 변화를 위해 자신의 영혼을 불태웠던 김남주 시인. 그들의 시에는 해남의 심장이 담겨 있습니다.